하루에 8병까지도 마시고 막 이랬어요. 소주 8병이요? 네. 혼자서? 네. 그걸 매일 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코올 중독인 걸. 왜냐? 사회생활을 너무 멀쩡히 하고 있거든요. 중독을 벗어나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된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키스님, 어리고 멀쩡한 중독자들이란 책을 또 내셨잖아요. 네, 이 책은 또 어떤 책인가요? 사실은 제가 20살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만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독 진단을 받은 건 24살 때였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면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아요? 알코올 중독 진단의 기준은 생각보다 좀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절 능력의 유무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맥주처럼 가벼운 술을 마시는 거는 중독이 아니다. 적은 양의 술을 마시는 건 중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내가 적은 양을 마시든 도수가 낮은 걸 마시든 이거가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반 잔만 마시려고 했는데 한 잔을 마시면 중독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조절할 수 있냐 없냐가 중독 진단의 핵심이에요. 키슬님은 어느 정도 드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랑 34살의 마지막 시기의 주량이 많이 다른데 사실 저는 주량이 딱 3잔인 자였어요. 20살 때 처음 술을 마셨을 때는. 마지막에 끊기 전에는 하루에 8병까지도 마시고 막 이랬었어요. 소주 8병이요? 네. 혼자서? 네. 그걸 매일 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책은 알코올 중독을 빠져나온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목이 어리고 멀쩡한 중독자들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서울역 앞에 주저앉아서 차림새가 좋지 않은 상태로 네, 그러신 분들을 상상하지만 사실 그런 중독자분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진짜 중독자들은 다 멀쩡하게 사회 안에 있어요. 이런 분들을 이제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사회생활에 고도로 적응해 있어서 중독이 티가 안 나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인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코올 중독인 걸. 왜냐? 사회생활을 너무 멀쩡히 하고 있거든요.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인 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몸매 좋고 피부 좋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거든요. 술을 마시는 대신에.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지각 절대 안 돼요. 업무 능력 진짜 좋아요. 오히려 그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요. 사람들한테 티내지 않기 위해서. 뭐 나 숙취 있어 이런 얘기도 안 하겠네요. 애초에 술이 잘 안 받고 효소도 잘 안 나오고 마시면 빨개지고 괴로워. 마시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분들은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중독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 얘기로 돌아가면 사회에 어느 정도 한 자리씩들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널리고 깔렸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키슬님은 어떻게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셨어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시간 자체가 한 7, 8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리석은 건데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았거든요. 남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경제적으로도 돈이 없었고 자만한 성격이기도 했고 그래서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7, 8년을 보냈어요. 제가 코칭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앞서 이거를 해결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거든요. 저를 만나서 술을 끊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를 모르기도 했거니와 정신과에 다니면서 상처받은 것도 막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정신과에 가요. 그러면 그냥 약 처방해주고 끝.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정신과에 가도 해결은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착각이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도움 받지 않고 상담에 도움 받지 않고 하면서 제 스스로 이거를 어디에는 해결책이 있겠거니 하면서 책을 정말 많이 받고 그러면서 되게 많은 분야에 손을 대게 된 거예요. 심리학 공부도 하게 되고 자기계발서도 보게 되고 성공학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 같은 것도 알게 되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차츰 쌓이면서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 중독도 좀 어떠한 특정 성격 유형과 연관이 있나요? 어떤 성격 유형에는 어떤 중독이 더 잘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이거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면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 중독이 되는 경위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아 근데 모든 성격 유형은 중독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인간 보편적으로 예, 누구나. 그 경위가 다른 맞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데 좌절받지 못한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다가 폭식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거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그게 달성이 안 되는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가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원인이 다를 뿐이지 어떤 성격 유형이든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거로 인해서 좀 보상을 자꾸 찾게 되는지를 또 이것 또한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이고 내 성격 유형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성격 유형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길래 내가 자꾸 중독 물질에 손을 대고 폭식을 하고 담배를 피고 뭐 성중독이 되고 그러는지를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중독을 벗어나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된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식단이고 두 번째가 애니어그램이에요.
키토제닉이라는 식단을 만나서 그 전에 어떤 영양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뇌도 기능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걸 정말 실시간으로 느꼈어요.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지금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 성격 유형의 이런 특성 때문이구나.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과거에 했던 행동들도 밉고 싫은 게 아니라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도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내 성격이 이래서 그런 거라는 걸 아니까 아,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하면서 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죠. 역시나 이것도 억지로 참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식단도 잘하고 몸, 마음 연결을 해야 되는 거기에 더해 먼저 앞서갔던 분들의 도움을 같이 받는 거 굉장히 그거는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 교육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훨씬 그게 빨라요. 고속도로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의 그 의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깨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면 사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편해진다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또 아이들 식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있으시고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이나 뭔가 목표, 꿈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유신론자지만 종교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종교적으로 들리실까봐 좀 불편하신 분들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저에게 주어진 일이 어쨌든 이 지구라는 곳은 자연 생태계로 시작된 곳이잖아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문화나 문명을 너무 진보를 빨리 시키면서 그게 좀 많이 깨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병든 몸이 평준화가 되고 약간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몸이든 마음이든 정말로 건강하신 분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선으로 회복을 시켜놓는데 작은 하나의 그 힘을 보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애기들, 저희 애기가 이제 세 돌이 다 돼가거든요. 저희 애기 정말 건강한데 다른 집 아기들도 우리 애기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성인 2명 중에 1명이 비만인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아기인데 중성지방 수치가 막 170, 180 이런 아기들도 크론병도 있고 많아진대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인간이 너무나 빨리 발달시킨 문명과 가공식품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주맘 계정을 시작한 게 딱 그것 때문이었어요. 애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우주맘이 알려주신 걸 따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뭐 아토피가 나왔어요, 뭐 통잠을 자요, 뭐 밥태기가 끝났어요. 매일같이 봤거든요. 뭐 기관에 다니는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그러면 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10월 정도에는 제가 지피라는 유아식 책이 나올 거고 부끄럽긴 한데 동남아에 진출하는 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아이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식단 교육도 좀 해드리고 또 제가 애니어그램 전문가니까 그런 거랑 접목시켜서 몸과 마음을 같이 개발시키고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이루면서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네. 키슬님이 되시기를 제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